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제가 기쁨을 만끽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9만 명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언제쯤 뭐 9만이 될지 뭐 그렇게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써도 뭐 제가 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는데요. 9만 명 구독자 만들어주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뭐 100번의 말보다는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드림으로써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진실된 주식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시장이 오전장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오후장에서 조금 빠지는 또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을 좀 보면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우선 이제 이러다가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움직이는 선이 3일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5일선을 조금 고쳐 보겠습니다. 5일선에도 사실 우리가 급등 패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넘어가는 선이죠. 5이평선이니까요. 근데 지금 5이평선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격이 집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일봉인데 그만큼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다 라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요걸 이제 3일선으로 바꿔보면 3일선은 우리가 흔히 급등 패턴 급등주에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3일선을 보더라도 전일은 이제 3일선을 장중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갭으로 떠서 이격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맞춰주는 이제 맞고 빠지는 이런 그림이 좀 형성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음봉이 떴는 거니까 이 음봉을 장중 흐름으로 본다면 시가가 좀 떠 있는 거고 시가가 갭 상승 떴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맞고 이렇게 빠져서 다시 저가를 한번 잡아주는데 이 저가를 잡았던 위치를 잘 보세요. 왜 이 위치가 중요하냐면 지금 저가 자체가 3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간 게 아니고 3일선을 터치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현재 장 마감 때 어느 정도의 종가 관리를 해줬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죽지 않았다. 투자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면 이 3일선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깨고 내려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종가를 좀 잡아줌으로써 지지를 해줬다는 것은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겠다. 이 좋은 흐름 자체를 이어가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지금 여기 지금 3일선이지 않습니까? 3일선 자체를 지금 올라타고 장중에는 한번 이탈됐어도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요 3일선의 추세를 같이 넘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봤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뭔가 이제 물량에 대한 소화 구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악성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해가면서 넘어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보면 지금 현재 870포인트 부근인데 이 870포인트 부근 자체가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매물대를 소화를 해나갈 때 사실 뭐 한 번만에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자 주가는 매물대가 이제 두껍게 분포하고 있다 라는 것은 매물대 이렇게 두껍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이제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물량 소화를 하면서 넘어가줘야 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음양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나쁜 패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에서도 한번 뽑아냈다가 다시 한번 더 이탈되고 음봉 3개 연속 터지면서 이탈됐다가 다시 한번 더 뽑아내면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봉이지만 사실 우리가 나쁜 음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갭 상승 이후에 장중에 한번 빠졌다가 지지 확인하고 어제 뽑아냈던 자리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반등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가 일시적 하락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추세는 가져가되 대신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껴서 종목별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흐름을 또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자,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99,900원.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오늘 50만 원대를 장중에 한번 돌파를 했어요. SK하이닉스 50만 2천원 찍고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99,900원. 우리가 이제 10만원, 뭐 50만원, 5만원, 2만원 이렇게 딱딱딱딱 영영으로 끊어지는 가격대를 라운드 픽의 가격이라고 해서 심리적 저항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뭔가에 대한 우리가 목표가를 잡거나 TP 가격을 매길 때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격대를 심리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변곡점으로 받아들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저는 50만원 한번 찍고 빠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0만원 한번 찍고 빠질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는 50만원대 찍고 조정이 나왔고 대신에 삼성전자는 100원 호가 하나가 모자라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현재에 대한 이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대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조금 다른 것이 자,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이게 5일선인데 이걸 이제 3일선으로 잠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선으로 바꾸더라도 지금 이 3일선하고 밑에서 따라오는 11선하고 조금 이격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부채꼴 우리가 이제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퍼질 때 이렇게 퍼질 때 초입 구간에서는 이격도가 작고 초입은 여기였죠. 그죠? 또는 여기가 또 초입이었고 그럼 이격도가 이렇게 좁혀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지금은 여기 2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이에요. 그죠? 1단계 여기가 1단계였다면 여기 지금 2단계 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11선과도 이격이 꽤 벌어져 있어요. 이런 이격도가 벌어지다 보니 지금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일부 매도가 나온다고 봐요. 이게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 친다가 아니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3년짝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매도가 보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장이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SK하이닉스의 달랐던 부분은 양봉 치고 난 다음에 이격도를 벌리고 난 다음부터는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근데 이걸 추세적으로 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봤을 때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 자, 삼성전자도 잘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에서 한 번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 번째 부분 나타나고 이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11선 밑, 5일선 밑으로 여기 이제 3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앞서 봤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수렴이 되고 발산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11선과 5일선을 한번 붙고 넘어가는 과정 자, 요거를 이제 5일선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 번 그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격도가 벌어져서 3일선으로 타고 가다가 그 3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와 가지고 다시 11선과 3일선 그 사이에 대한 5일선 타고 지금 넘어가는 추세였잖아요.
한마디로 이격도가 커지면 조금 볼륨을 좀 줄였다가 다시 벌렸다가 줄였다가 벌렸다가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SK하이닉스는 볼륨이 다시 커졌으니까 요 이격도를 다시 한번 좁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거고, 대신에 삼성전자 앞에서 벌렸던 것을 조금 이미 좁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좀 더 붙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매수를 좀 보이면서 끌고 가는 그런 형국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삼성전자는 매수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이제 이 반도체의 흐름 자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장입니다. 미국장의 AI 기술주들이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 미국 증시, 한국 증시가 모두 다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말인즉슨 전 세계에서 주도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장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쉽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꺾이지는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그러면 여전히 긍정적이라면 지수 자체도 우리가 좀 더 신고가에 대한 탄력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사실 이제 오늘 장중에 보면 3,900포인트까지도 한번 넘기다가 지금 한번 근처까지 이제 3,893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조금 아쉬운 거죠. 3,900포인트, 7포인트 정도 아쉬웠는데, 우리가 4,000포인트가 상당히 멀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000포인트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올해 안에 4,000포인트 이상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쉽게 꺼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스닥 기업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반도체 소재 관련 또는 장비 부품 안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보면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AP 시스템인데, AP 시스템이 이제 공정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았잖아요. 우리가 공정 관련된 부분들 유튜브 영상에서 나하고 같이 공부 많이 하셨다, 그죠? 지금은 AP 시스템이 많이 납품이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반도체주들보다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이 정도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이, 지금까지 다른 여타의 뭐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9월달, 8월달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넘어갔지만,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돼가지고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타의 반도체들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좋아서 잘 갔다. 물론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를 좀 붙이면서 전반적인 키 맞추기로 업을 시키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좀 더 좀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순환매 장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주도 패턴은 아직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일요일날 영상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증권사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경협주들이 에이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정확히 이제 둘 다 예측이 맞았습니다. 증권사주들이 급등이 나왔고,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10월 말, 그 11월 달까지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지주사를 좀 보셔야 돼요, 지주사. 우리가 이제 이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정부에서 정책들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세법 개정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과표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공론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 관련된 이슈도 결국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뉴스가 한 개 나왔다고 본 것이 LS가 보면 대주주들이 지분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분 확보 이슈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홍라희 여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부진 사장하고 삼성전자 일부 매도가 있었는데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매도를 했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지금 이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저는 지주사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좀 눈여겨봐야 되는 지주사들이 뭐 삼성물산은 진작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기업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쪽이 이제 SK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 쪽도 우리가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또는 이제 방산, 그리고 조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산업과에 대한 연관성이 높은 쪽이고요.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선두권에 나서서 움직였던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뭐 2차전지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 또 SK이기 때문에 이 SK 지주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변화는 넣을 수 있겠다. 최근에 보면 뭐 노성 씨하고에 대한 그런 이제 이혼 재판 관련된 부분에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이제 주가의 지분 경쟁에 대한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저는 이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은 좀 더 볼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뭐 LS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은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조금 정부 정책과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효성이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효성이 어느 순간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효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이제 우상향을 좀 보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연말까지도 저는 이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달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좀 모아 가신다면 연말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도 큰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증권사주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곧장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주사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도 물론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만 길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쪽이다. 우리가 지금은 준비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11월 달과 12월 달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를 지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시장을 보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난 이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조금 흐름 자체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워낙 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라든지 또는 배당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급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하시면서 포트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반도체에 대한 흐름 자체도 글로벌적인 흐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쉬었다가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오직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내한테 좋은 종목은 뭔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 말고 나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뭔지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매분마다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계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현재 2억 8,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일 우리가 텔레그램을 보여드렸던 계좌가 2억 9천까지 올라왔었는데 저희도 오늘 마이너스로 조금 떴어요. 종목이. 그래서 오늘 이익 실현 한 종목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전체 계좌는 2억 8,600. 사실 이제 우리가 10월 초에 시작할 때 2억 7천이었거든요. 근데 연휴가 길었지만 다행히 지금 계좌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제까지는 2억 9,200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오늘 오히려 조금 주는 모습이었고 뭐 9월 30일 2억 7천 10월 1일 2억 7,500에서 사실 뭐 2억 8,600이면 적은 거 아니죠. 벌써 계좌 수익률은 벌써 한 달에 5% 이상이 넘어왔는데 다만 이제 어제 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1억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멀어 보이던 이제 3억이 지금은 또 근처까지 또 다가온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자중하고 결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투자 시키지 않고 계좌를 좀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최고치 경신하고 오늘 오전에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이익 실현할까? 한번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은데 왠지 너무 이제 시장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져갔던 것이 오늘 전체적인 계좌는 조금 주는 그런 부분을 나타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반성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내일은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확신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부분 항상 보여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이렇게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